최근 조계종을 찾았던 채링톱계 부탄 총리가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부탄이 조성하고 있는 국제 명상도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내년 한 부탄 수교 40주년을 맞아 불교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서적을 이용하는 행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글자로 보기보다 듣는 콘텐츠로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1년 새 오디오북의 이용률이 부쩍 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침체된 민생 경제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입니다. 동네 상권에서는 반짝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AI 영화제 개막 무대에 가야금 산조가 올려져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세계인의 가슴에 아름다운 우리 선율을 남긴 양승희 명인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내년은 불교 국가인 부탄과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인데요. 방한 중인 채링톱계 부탄 총리가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부탄이 조성하고 있는 국제 명상도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톱계 총리는 불교 문화 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채링톱계 부탄 총리가 한국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국가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 국민행복지수 GNH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부탄이 추진하고 있는 명상과 마음치유 도시 갤레프 마음챙김 도시 조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ut in the 60 square kilometers also all no high rises, all low rises built of sustainable material like mud, stone and timber. 이 자리에서 남산 월명사주지 월명스님은 명상 프로그램의 공유 필요성을 제시하며 양국 불교계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마음 챙김이 도심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스님 말고도 누구나 마음 챙김을 모든 대중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접견했던 톱계 총리는 마음챙김 도시에 대한 조계종의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세계불교의 많은 사원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조계종도 사찰을 세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톱계 총리는 지난달 30일 진우 스님과 만나 마음챙김 도시 프로젝트에 함께하자며 부탄 초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마음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선명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명상을 접하고 수행하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아까 마인드풀리스라고도 하고 또 그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참선이라고도 하고. 톱계 총리는 앞서 조연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내년 수교 40주년을 맞는 한국과 부탄은 행복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양국 간 우위를 강화하며 불교 교류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시타르타 등 불교 서적을 찾는 손길이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2030 세대는 오디오북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독서 대신 이제는 청서라고 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 지지난해 예스24 소설 분야 월간 순위 22위에 오르며 역주행한 뒤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불교가 대중적으로 주목받은 최근 3년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전년 대비 약 2.3배 상승하며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불교 서적도 이제 읽는 책을 넘어 듣는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독서 방식이 텍스트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되며 오디오북 이용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겁니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교 서적 오디오북 월 평균 대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8%, 약 14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월 평균 불교 서적 오디오북 대여 수는 작년 1월부터 3월 월 평균보다 127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불교 서적은 5060 세대 독자층이 두터운 분야로 여겨졌지만 오디오북에서는 2030 세대의 이용 비중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불교 서적의 오디오북 주요 이용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재미있는 포인트는 오히려 60대보다 20대들이 조금 더 듣는 경향이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근데 이제 30대 분들이 31%로 가장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일상 속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이동 중에도 들을 수 있고 복잡한 텍스트보다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세대의 이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교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뭔가 그 약간 마음을 다스리는 세련된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지금 시대에서 이제 무한 경쟁이라든가 이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안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잠재워주는 실용적인 도구로서도 이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텍스트 중심이던 불교 서적이 이제는 오디오 콘텐츠로까지 확장되며 불교를 일상 속에서 접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미진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5,500여 대중을 대상으로 보살계 수계 살림을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달 29일부터 그제까지 이틀에 걸쳐 보제로 금강계단에서 제126회 보살계 수계 살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계 살림은 전계 대화상 율주수불 대종사와 갈마 아사리 화봉 스님, 교수 아사리 원창 스님을 비롯해 정오 일광, 법안, 공마, 목종, 도경, 담하림 스님이 존증 아사리로 나서 3, 4, 7증의 법석을 증명했습니다. 전계 대화상 수불 대종사는 심지 법문을 통해 보살계는 나를 얽매는 수동적인 규칙이 아니라 세상과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심의 발현이라며 이웃을 향해 한없는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자타 일시성불의 대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수계대중은 이틀 동안의 일정에서 10중대계와 48경계 설법을 경청하고 묵은 업장을 태워내는 참회 연비의식에 참여한 뒤 개첩을 수여받으며 회향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에서 자비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양양 불교사업연합회는 그제 낙산사 대형 주차장에서 회장이자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내 생각, 내 말들, 내 행동들을 늘 알아차림하면서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등불이 다른 이의 등불을 켜서 세상이 더욱 밝아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점등식 후 탑도리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모든 생명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뉴스 속의 뉴스, 브브스 뉴스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되고 있는데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유류비 상승으로 물가 부담을 호소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덜어줄지가 관건입니다. 박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해 초고속으로 마련된 원포인트 추경의 핵심,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이번 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이며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민생 지원과 지역 소비를 살린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1차 지급에 이어 다음 달 중순부터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수장 윤호중 장관은 지급 첫날 강서구 화곡 사동 주민센터와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해 접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은 1차 지급 대상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 전국 어디서도 잘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원금 지급 이후 생필품 구매 계획을 밝히거나 사용처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면서 고유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란 시민들의 기대도 감지됐습니다.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주민들 가운데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선불카드에 이제 충전되는 금액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금액을 보시고 막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어요.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등과 맞물려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중동발 한파에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조계종 전국 선원수자회가 지난달 21일 팔공산 동아사에서 선원사진 영상 자료집 편찬 출정식을 봉행했습니다. 수자회는 최근 선원 수행자 감소로 선원의 운영이 축소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후학자들의 선풍 진작을 위한 역사적 기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선원의 자료가 잘 보존되어 미래를 기약하고 나아가 좋은 홍보 자료가 되어 조계종의 정통성인 성과 성풍이 크게 진작되고 사회적으로도 선수행에 관심을 새롭게 고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정식에는 동아사 교구장 선광스님과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 등이 참석해 선원 자료집 편찬이 원만회항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원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또 교훈 삼을 건 교훈 삼아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원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또 수자 스님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런 기록화 사업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국 선원 사진 영상 자료집 편찬 사업은 전국에 있는 선원 중 80여 곳을 선정해 1년간 사진과 영상을 통한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와 병창 보유자 양승희 명인이 최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AI 영화제에서 가야금 산조 공연을 펼쳤습니다. 첨단 AI 기술과 인간 예술이 공존한다는 의미에 우리 전통문화 예술의 세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특별한 무대가 됐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양승희 명인을 초대했습니다. 네, 가야금 산조 세계화.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는 인간문화재 양승희 명인께서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사실 모신 거는 프랑스 칸이라고 그러죠. 칸 또는 칸에서 열린 월드 AI 필름 페스티벌, 그러니까 AI 국제 영화제인데 이 공연을 하고 오신 거죠. 이 행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였나 봐요. 네, 사실은 AI 국제영화제 시작은 2025년에 이제 니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2회로 이제 칸느로 본 무대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올해에는 80개국에서 5,500개 이상의 이제 작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이제 축하 공연을 하게 된 것을 한국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와 서초 교향악단 배종훈 감독이 이끄는 이제 교향악단과 아르코 문화위원회 한국문화위원회 아르코 멤버들하고 또 현지의 불란서의 오케스트라하고 모여서 50명의 오케스트라단이 이제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이번에 최초로 음악회를 맡은 그 타이틀이 더 사운드 오브 코리아, 한국의 소리. 네, 그러면 한국의 소리 하면 대표가 가야금 그렇죠. 산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공연을 하게 됐고요. 그 행사의 성격과 내용은 그게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 3부에서 이제 더 사운드 오브 코리아, 한국의 음악을 우리는 1시간 반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째 제가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노향이라는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이 이제 아리랑 을 이제 협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 출신으로 지금 미국에서 음악 학교를 다니고 있는 10살짜리 정말 세계 신동인 리아 강이라는 어린 소녀가 바이올린을 공연해서 우리 그 세 프로가 아주 굉장한 이제 호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양이라고 하신 분이 우리 양승희 명인의 그 손녀이죠? 네, 친손녀입니다. 친손녀입니까? 네. 근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가야금 이수자군요. 네. 중학교 때 서초교향악단에서 장학생으로 이제 노향을 선발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어리니까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인간문화재니까 이제 할머니도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손녀 덕택으로 이제 같이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손녀는 서울대학교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이제 무신사 등에서 이제 모델도 사실은 중학교 때 SM 모델 1등도 했고요. 그렇게 저기 다재다능하고 또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데 아주 굉장한 박수를 받으니까 정말 그 노양과 그 리아 강은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의 대단한 예술가들이죠. 그러네요. 네. 장래성이 아주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명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공지능과 우리 소리, 우리 인간 예술의 조화. 그래서 가야금 산조가 우리 내면의 소리를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고.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예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네. 이런 메시지 전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AI 시대일수록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AI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AI가 인간의 내면의 소리를 내는 것까지조차 이제 기계화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의 대상이 됐던 이제 그런 공연이라서 전 세계가 이제 관심 있게 특히 가야금 산조는 어떤 나라의 민속음악보다 깊이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그날 공연 들으신 분들도 깜짝 놀라시죠. 야, 참 우리 양승희 명인 인간문화재께서는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분이 김창조 선생이시고 손녀가 인간문화재 김죽파 선생이시고 그 김죽파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궁금해요. 김죽파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신 거죠? 네, 제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2학년 때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의 이제 소개로 이제 죽파 선생님 댁에 가서 이제 처음 뵀죠. 근데 굉장히 위험이 있으시고, 그러더니 저에게 가야금을 시켜보시고 이제 말을 시켜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 마음속이 유리알 같이 다 비친다고 그리고 인중에 인이 없는데 너무나도 뛰어난 미인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 20살 뭐 19살 때 19살 때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책 위에 서울대학교 이재숙 교수님, 김정자 교수님 또 이화여대 황병기 교수님들이 다 제자분이신데 저를 선택하셔서 후계자로 이제 키우셨죠. 그래서 20년간을 스승님 댁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정말 산후조리까지 다 직접 다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풍류, 가야금 산조, 병창, 아쟁까지 다 전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죽파 선생님께서 남긴 유언이 있어요. 유언이 할아버지 김창조 선생을 찾아서 밝혀달라. 뭘 밝혀달라고 하셨고 어린이 그 전수교육을 꼭 좀 해달라. 이런 요걸 가장 중시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창조 선생님, 김죽파 선생님 고향이 전남 영암이세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8세까지밖에 그 선생님은 태어나시면서 친할아버지 댁에서 크셨어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께 판소리, 병창, 산조, 풍류를 다 배우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창시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밝혀달라고 유언하셨고, 그다음에 내 고향 전남 영암에 어린이들을 가르쳐서 후대에 전해달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유언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유언을 찾아서 이제 1990년에 국교가 수교되기 전에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입문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공안부, 안기부, 뭐 그러니까. 자아조사.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연변에서 유학생으로 이제 북한에 가서 그 김창조의 아주 수제자인 안규옥 선생님이 북한의 인민 배우면서 평양음대 교수로 계시니까 그분께 이제 김창조 산조, 안규옥 산조 다 배우셨는데 우리는 배우는 방법이 구전심수로 당징 땅징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규옥 선생님이 아주 지혜로 자네 바이올린 학생이니까 그 오선보로 내가 3번 타줄 테니까 서양 악보를 그려봐라. 그래서 이제 그 김진 교수 학생이 그 당시 학생이 이제 악보를 그리니까 이제 그럼 네가 그린 거 갖고 다시 타봐라. 그래서 타니까 맞다 해서 진짜 실오라기 같은 인연으로 안기옥 선생님이 김진 학생을 가르치고 김진이 그걸 악보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오라기 같은 인연으로 산조 창시자의 음악이 저한테까지 온 거죠. 안 그랬으면 이거 끊어질 뻔했죠. 네, 얘기시죠? 네. 네, 오늘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와 병창 보유자 인간문화재 양승희 명인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고 우리 가야금 산조 세계화에 대한 기대를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